네, 이제 다시 쉬고 사장을 다시 었으니까 사장을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하고 있죠.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베이즈 정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따른 결과의 확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사전 확률은 알고 있고 또 원인에 따른 결과의 확률도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베이즈 정리가 말하는 것은 결과가 이미 벌어졌어. 이럴 때 원인별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보던가, 또는 원인이라는 것은 먼저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벌어진 일이 있을 때 나중에 결과는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 먼저 벌어진 일에 의한 나중에 벌어진 일의 확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베이즈 정리는 나중에 일은 이미 벌어졌어. 일은 이미 벌어졌는데 그 벌어진 일에 따른 원인별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앞뒤가 바뀌었다고나 할까, 혹은 원인과 결과가 바뀐 확률,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지 정리는 중요해서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먼저 벌어지는 일들을 뭐 A1, A2 쭉 AN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A1, A2, AN은 특정한 아무나 다 먼저 벌어지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A1, A2, AN이라는 이런 특정한 사건들은 표본 공간 S에 무엇이냐면 분할이 되는 거죠. 자, 표본 공간 S에 분할이 된다는 것은 A1이랑 A2, A3 뭐 AN이라는 이 사건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고, 자, 그 다음에 A1, A2, A3 얘네들을 다 AN-1, AN 이렇게 다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 S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분할이라 하거든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생긴 거죠. 즉 그림으로 보면 A1이 있고 A2가 있고 A3가 있으면 서로 겹치지 않고, 즉 교집합이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다 합하면 전체 표본 공간 S가 되는 이런 것들이죠. 자,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먼저 벌어지는 일들, 뭐 남자냐 여자냐 뭐 사건들, 이런 애들이 이제 먼저 AI들이 있었어요. 그럴 때 B라는 어떤 결과 혹은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보통은 뭐죠? 어떤 프로바빌리티인데, 어떤 프로바빌리티냐면 AI라는 원인이 있을 때, 원인이 있다고 치고 원인이라는 조건 하에서 B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베이지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베이지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자리가 없어서 베이지 정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베이지 정리는 어떤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하냐면 결과가 먼저 있다고 치고 원인별 확률, 이런 애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럴 때 얘는 지금 어떤 거냐면 조건부 확률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의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리뷰예요, 리뷰. 지금 이어서 하는 거기는 한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시간이 흐르고 시작을 하는 거여서, 자, 그래서 분자의 경우에는 확률의 곱셈 규칙에 의해서 PAI 교집합 그러니까 AI와 BI의 곱사건의 확률은 PAI 곱하기 AI가 벌어졌다 치고 B라는 사건의 확률, 이렇게 생겼잖아요. 곱사건의 규칙은. 그 다음에 PB라는 것은 그 앞서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우리가 사건이, 확률 공간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하고 전체적으로 겹치고 있는 B라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B라는 애는 B라고 단독으로 쓸 수도 있지만 A1과의 교집합 더하기 A2와의 교집합 더하기 A3와의 교집합 쭉 가서 AN과의 교집합,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즉 이 B라는 확률은
A1과 B의 교집합의 확률 더하기 A2와 B의 교집합의 확률 더하기 쭉 가서 AI와 B의 교집합의 확률 더하기 쭉 가서 AN과 B의 교집합의 확률 이렇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집합을 곱셈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얘네들도 다 일일이 곱셈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보면 AI라는 것은 그러니까 곱셈 규칙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냐면 P A1 P 뭐 A1에 대한 B 얘 하나만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죠. 나머지 다 똑같이 생겼어요. 쭉 똑같이 생겨서 P AN 그다음에 P AN에 대한 B의 확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다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자를 무슨 색이 결정장애네요. 분자를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분모를 이렇게 고치는 것. 이것이 지금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베이즈 정리죠. 그래서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원래 그 전에 얘는 어떻게 생긴 얘였냐면 A1과 B가 아니 말을 잘못했어요. A1과 A2가 딱 두 개만 있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A1과 A2는 딱 두 개만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여러 개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쓸 자리가 없으니까 얘가 분자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분모로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베이지 정리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난 슬라이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예를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공장에서 ABC라는 세 사람이 똑같은 거를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50% 생산하고 B는 30% 생산하고 C는 20%만 생산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왜 뭐 삼성전자 배터리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예를 든 것과 같은 그런 비슷한 예예요. 출고된 제품 중에서 하나가 불량품으로 반품되어 왔어요. 반품되어 왔으면은 그냥 예를 들기 쉽게 하기 위해서 불량품이 왔으면 생산자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그 불량품을 A가 생산했을 확률은 A는 전체 생산량 중에 50%를 B는 30%를 C는 20%를 생산하니까 A가 책임져야 되는 포션은 50%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상황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랬는데 A가 아닌데요. 저는 생산을 하면 100개 중에 5개만 불량인데 B는 100개 중에 10개가 불량이고 C는 100개 중에 4개가 불량인데 제가 정말 그 불량품에 대한 손해배상의 50%를 책임져야 하나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예를 드는 것이 무슨 뭐냐면 베이즈 정리를 결정을 하는 그런 예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랑 똑같이 따라가 보죠. 이 공장에서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A와 B와 CC만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AC도 불량품을 만들어내시고 BC도 불량품을 생산해 내시고 CC도 불량품을 생산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D라는 사건이 불량품을 생산하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지금 이 식에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조건에서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A가 프로덕트를 물건을 생산할 확률에 대해서 우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B가 물건을 생산할 확률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C가 물건을 생산할 확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잖아요. 즉 A가 물건을 생산할 확률은 50%, B가 물건을 생산할 확률은 30%, 그 다음에 C가 물건을 생산할 확률은 20%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probability라고 한다면 이거는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은 항상 0과 1 사이의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A의 불량률은 5%, B의 불량률은 10%, C의 불량률은 4%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생긴 사실을 알고 있냐면 일단 A가 생산을 했는데 A가 먼저 생산을 한 게 먼저잖아요. 그럴 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지금 5%니까 0.05죠. 그 다음에 B가 생산을 했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지금 10%라 그랬으니까 0.1이잖아요. 그 다음에 C가 생산을 했는데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4%라 그랬으니까 0.0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즉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애들은 이 식들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상황에서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불량품이 나왔어. 일단 불량품은 들어왔어요. 불량품인데 A가 생산할 확률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얘는 뭐 다른 얘기를 다 떠나서 얘는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면은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서 probability D를 probability A와 D의 곱사건의 확률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교재에 따라서 요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 곱사건의 확률을 요렇게 쓰기도 하고, 교재에 따라서 요거를 probability A 곱하기 D 그냥 이렇게 바로 쓰기도 해요. 근데 우리 교재는 요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냥 우리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와 B와 C는 제품의 생산이라는 표본 공간을 정확하게 분할하고 있으며, 즉 A와 B가 공동 작업을 하거나 B가 C가 공동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공장에서는 A, B, C 세 사람만으로 전체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분할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완벽한 분할이 이루어지는데 불량품이 들어왔다는 사건이 있었으니까 그 불량품이 들어왔다는 사건은 전체 사건 D랑 이렇게 생긴 D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지만, 근데 이제 지금 반복을 계속을 하고 있어서 언뜻 듣기에 되게 쉬울 수 있는데, 문제를 풀려고 하면 공식을 안 외우거나 혹은 유도를 할 줄 모르면 틀려요. 그래서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반드시 잘 숙지하고 있기를 바래요. 어쨌든 이 D는 어떻게 생긴 애냐면은 A와 D의 교집합 더하기 B와 D의 교집합 더하기 C와 D의 교집합의 확률들을 다 더했으면은 얘의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확률을 곱사건의 확률로 계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D의 확률을 얘 교집합들의 확률로 계산을 한 것을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돌리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 지금 요게 다 요 슬라이드와 요 슬라이드의 내용인데,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렇게 적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어떤 거냐면은 얘네들 이 값들을 분자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곱사건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probability A와 probability A가 벌어졌다고 치고 D가 벌어질 확률, A가 조건이고 D가 벌어질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 알아요, 지금. 그래서 분자가 해결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분모는 좀 전에 봐서 알겠지만 이 probability는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probability A와 D의 교집합 더하기 probability B와 D의 교집합 더하기 probability C와 D의 교집합, 이렇게 이제 바꿀 수 있는데, 얘네들 각각은 곱셈의 확률의 곱셈 규칙에 의해서 또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죠.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확률 A와 A가 벌어졌다 치고 D의 확률, 그다음에 얘는 적을 공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확률 B와 B가 벌어졌다 치고 D의 확률 더하기 확률 C와 C가 벌어졌다 치고 D의 확률,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에 대한 식을 원래도 알고 있어요. 원래도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도가 됐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아는 거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우리는 지금 위까지 다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볼게요. A는 50%를 생산하고
B는 30%를 생산하고 C는 20%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A가 생산했는데 불량, 그러니까 A의 불량률이죠. 얘는 5%이고 B가 생산했는데 불량, 얘는 B의 불량률이니까 10%니까 0.1이고요. 그다음에 C가 생산했는데 불량, 그러니까 C의 불량률이니까 4%.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마른 퍼센트로 해도 얘는 모두 확률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의 숫자로 바꿔야 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probability A 대신에 0.5, 그 다음에 이거 대신에 0.05, 그 다음에 여기는 probability A 대신에 0.5, 얘는 0.05, 그죠? 0.05. 그 다음에 probability B는 0.3. 그 다음에 요거 B의 불량률은 0.1, 그죠? 그 다음에 C의 불량률은 0.2. 그러니까 C의 생산 확률은 0.2. 그 다음에 C의 불량률은 0.04 이렇게 계산을 하면 계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요것이 베이즈 정리를 이용한 결과인데 요 결과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봅시다. 이 회사의 제품은 A가 50% 생산하고 B가 30% 생산하고 그 다음에 C가 20% 생산을 했는데 불량 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다 누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요 결과만 봤을 때는 A가 불량품의 50%를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A의 불량률이라는 것은 굉장히 작아서 100개 만들면 5개의 불량률이지만 별로 생산을 많이 하지 않는 B 같은 경우에 불량률은 100개 만들면 10개나 불량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이런 불량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반영을 해야 하지 않나. 이 반영을 해야 그러니까 페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이즈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불량품이 들어왔는데 A가 책임져야 되는 확률 이런 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봤더니 40%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즉 원래 생산 비율만 따져서 A가 50% 책임져야 됐던 것보다는 A는 불량률이 워낙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베이즈 정리로 계산을 해봤더니 40%만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단원이 모두 끝이 났어요. 사장이 모두 끝이 났어요. 근데 슬라이드는 더 남았는데 싶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 뒷부분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할게요. 물론 같이 볼 거예요. 이 슬라이드는 우리 책에 읽을 거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몬티홀 퍼즐이라는 읽을 거리에 나와 있는 건데 뭐 이 스토리를 쭉 말씀드리자면 저는 원래 이 몬티홀 퍼즐을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통계학 인문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베이즈 정리나 뭐 이런 그 확률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이 몬티홀 퍼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그냥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읽을 거리에 지나지 않는 몬티홀 퍼즐에 대해서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전 몬티홀 퍼즐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도대체 이 친구들이 왜 이런 뭐 쉬어가는 코너? 이런 걸 저한테 자꾸 질문을 하나 이런 의문점이 있었는데 제가 교재를 읽어보니까 저는 원래 알던 사람이어가지고 눈에 띄지 않았는데 문장이 한 문장이 빠져가지고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됐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 쉬어가는 책의 교재에 쉬어가는 코너로 나와 있는데 워낙 학생들이 해마다 이해를 못해서 제가 그냥 설명을 잠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1950년대와 60년대에 뭐 굉장히 유명한 몬티홀 퍼즐이라는 그 TV 그 퀴즈 프로그램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TV 퀴즈 프로그램은 뭐 예를 들어 1대 100 같은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있었고 그 사람들이 막 퀴즈를 풀어서 최후의 1인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아마 근데 이게 제가 이해는 좀 안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원래 몬티올 퍼즐의 최후의 1인이 남았으면은 그 사람의 상품은 자동차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1950년대와 60년대니까 그 자동차 상품 굉장히 좋은 상품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동차 상품이 있는데 그냥 뭐 최후의 1인이니까 최후의 1인한테 자동차를 주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냐면 그 최후의 1인을 문 3개 앞에 두는 거예요. 문 3개 앞에 두고 A, B, C라는 문 3개 앞에 이렇게 두는데 뭐 이건 좀 사실 저는 뭐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 한 문 뒤에는 문 하나 뒤에는 차가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문 뒤에는 비어 있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문 뒤에는 염소가 있었다. 뭐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염소가 소리가 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하나 뭐 이런 생각이 있기는 있는데 어쨌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지금 우리 읽을 거리 이 쉬어가는 코너는 어떠냐면 제가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그 수업할 때는 몰랐는데 현장 수업을 할 때는 몰랐는데 동영상을 이렇게 막 찍으니까 이게 말도 자꾸 막히고 말을 더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중구난방인 것 같네요. 자꾸 더듬기도 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빨리 현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몬티올이 여기 있어요. 그럼 몬티올이 이제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 최후의 1인이 A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은 두구두구두구두구 하면서 몬티올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A를 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B문을 예를 들어 B문을 탁 열었어요. 그러면은 B문은 내는 아무것도 없어. B문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은 A 아니면 C문 뒤에만 자동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꽝이고 하나는 자동차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원래는 3분의 1 확률이었는데 근데 이런 상황에서 A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나으냐? 그다음에 몬티올이 정말 A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C로 바꾸는 게 나은가? 이것이 이제 이 읽을 거리에 대한 스토리예요. 여기에서 우리 책에서 뭐가 빠졌냐면은 이 문장이 빠져가지고 이런 일대 대혼란을 야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문장이 빠졌냐면 몬티올은 이미 A, B, C 중에 누구 뒤에 자동차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 문장이 빠졌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자, 몬티올은 ABC 세문 중에 몬티올 그 퀴즈쇼에서 ABC 세문 중에 애초에는 ABC 세문 중에 상품이 있을 확률은 어떠냐면 A의 상품이 있을 확률도 3분의 1이었고 B의 상품이 있을 확률도 3분의 1이었고 C의 상품이 있을 확률도 3분의 1이었잖아요. 그렇게 애초에 이렇게 3분의 1씩 확률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출연자가 그 최후의 1인이 A를 골랐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몬티올은 어떻게 하냐면은 문을 열거든요. 무슨 문을 하나 열어요. 그런데 몬티올이 B문을 열었다고 칩시다. 그리고 몬티올은 어디에 상품이 들어있는지 알아요. 그러면은 각각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원래 이 상황은 상품 자체는 이 몬티올이 A문을 연다 혹은 B문을 연다 혹은 C문을 연다. 지금은 B문을 여기로 했죠. 상품 자체가 A문 뒤에 있거나 자동차가 A문 뒤에 있거나 B문 뒤에 있거나 C문 뒤에 있는 거는 일단 상품이 있고 A문 뒤에 있거나 B문 뒤에 있거나 C문 뒤에 있는 상품이 있고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거니까 먼저 벌어지는 것은 상품이 A, B, C 세 개 문 중에 하나의 뒤에 있는 게 먼저 벌어진 일이고 그 다음에 몬티올이 B문을 여는 건 나중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몬티올은 이미 알고 있거든요. 자, 상품이 A문 뒤에 있는데 몬티올이 B를 열어요.
여는 확률을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 최후의 1위는 A문을 선택을 했거든요, 이미. 그런데 몬티올은 뭐를 아냐면은 상품이 A문 뒤에 있는 거를 알아요. 이게 여기 이제 올바로 결정을 했죠. 그러면은 몬티올의 입장에서는 B를 열어도 되고 C를 열어도 되는 거였죠. 즉 상품이 A 문 뒤에 있을 때 진행자가 이 몬티올이 B를 열 확률은 B를 열 수도 있고 C를 열 수도 있는데 B를 연 거예요. 즉 2분의 1 확률이었죠. 자, 그 다음에 상품은 B문 뒤에 있어요. 그런데 최후의 1위는 A문을 지목을 했거든요. 근데 상품이 B문 뒤에 있을 때 몬티올이 B문을 열 확률은 어때요? 그렇게 안 열겠죠. 그래서 상품이 B문 뒤에 있을 때 B를 열 확률은 없어요. 0이에요. 왜냐면 이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상품이 C문 뒤에 있어요. 즉 최후의 1위는 A를 지금 결정을 해놨어. 그 다음에 상품은 C문 뒤에 있어요. 그러면은 몬티올이 B를 열 확률은 이 사람은 지금 어떠한 선택의 여지 없이 B를 열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최후의 1위는 A를 이미 선택을 해서 A를 열 수는 없어. 근데 상품은 어디에 있냐면 C문 뒤에 있거든. 몬티올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C문을 열 수도 없어. 따라서 몬티올은 B밖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즉 상품이 C문 뒤에 있으면 몬티올이 B를 열 확률은 반드시 B문밖에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서 지금 그 빠진 내용은 뭐냐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빠진 거죠. 그냥 몬티올이 안다는 것이 빠진 거죠. 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이제 지금 우리가 최후의 1인이야. 최후의 1인인데 내가 궁금한 거는 일단 몬티올이 B를 열었잖아요. 그런데 상품이 A문 뒤에 있을 확률이 내가 궁금해. 내가 이걸 선택을 했으니까. 혹은 내가 궁금한 건 또 몬티올이 B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난 지금 A하고 B 사이에 갈등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B를 열었는데 상품이 A문 뒤에 있을 확률하고, 내가 또 궁금한 거는 몬티올이 B를 열었는데 상품이 C문 뒤에 있을 확률이 내가 궁금한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각자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각자 계산을 해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원래식대로 계산을 해볼까요? 조건부 확률 공식처럼 계산을 해볼까요? 조건부 확률 공식으로 계산하면 probability A 교집합 B를 열었음, 그 다음에 probability B를 열었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위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전확률 공식으로 말을 잘못했어요. 분자는 확률의 곱셈 공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상품은 A 뒤에 있는데 B를 연 사건의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제가 빈 공간을 안 만들어서 여기 공간이 좁아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빈 공간에서 다시 설명을 할게요.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모두 빨리빨리 돌려서 듣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중원부원 설명을 해도 그냥 돌려서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되감기, 이런, 빨리 감기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기준으로, 이게 또 잘 안 지워져, 이렇게. 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걸 기준으로 해볼게요.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 알죠? A와 B와 C문 뒤에는 세 개 중에 한 군데에는 좋은 상품이 있어. 근데 최후의 1위는 여기에서 이제 골라야 돼요. 몬티올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처음에는 A문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B문 뒤에 상품을 준비해 놓을 확률도 3분의 1이고, C문 뒤에 상품을 준비해 놓을 확률도 3분의 1이에요. 자, 근데 몬티올은 어떻게 하냐면 이 최후의 1인이
A를 선택을 했는데 갑자기 B문을 여는 거예요. 이 사람 갑자기 B문을 열고 B문이 뭐 예를 들어 비었다던가 이런 걸 보여주고 너는 A 중에 A에 계속 스테이 할 거냐 아니면 C로 바꿀 거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냐면 다음과 같은 확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probability 그 이제 몬티올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상품은 이미 A에 있는데 B를 이 사람이 연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이 최후의 1인도 A를 선택을 했거든. 그럼 상품도 A에 있어요. 그러면은 몬티올 입장에서는 B를 선택을 해도 되고 C를 선택을 해도 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중에서 굳이 B를 선택을 하는 확률은 2분의 1 반밖에 안 되는 거죠. C를 선택할 수도 있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상품이 B에 있었는데 몬티올이 B를 여는 확률은 몬티올은 이미 알고 있거든. B 뒤에 있는 줄을. 따라서 이런 확률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최후의 1위는 A를 선택을 했거든. 그런데 상품은 C 뒤에 있어. 따라서 이럴 때 B를 열 확률은 이 사람이 A를 선택을 했고 상품은 C 뒤에 있어. 그러니까 이 몬티올의 입장에서는 B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확률은 1이에요. 자, 한편 최후의 1인인 나 최후의 1인인 나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은 다음과 같은 것이 궁금하겠죠. 우리는 뭐가 궁금하냐면은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의 그런 갈등은 몬티올이 B를 열었는데 내가 A에 스테이 할 것인가 혹은 A에 상품이 있을 것인가 나 혹은 몬티올이 B를 열었는데 C 뒤에 상품이 있을 것인가 혹은 내가 C로 바꿀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 개씩 보면 이제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자, 이거 한 개씩 보면은 아까는 저 뒤에서는 제가 그냥 그걸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쭉 유도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럼 지금도 그렇게 하죠. 뭐 얘는 그 조건부 확률이니까 A와 B를 연다는 사건에 곱사건에 probability 그러니까 확률 B를 여는 전 사건을 나누어 주고요. 얘는 C와 B를 연다는 곱사건의 확률에 B를 연다는 전사건을 이제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전사건은 지금 두 군데 다 전사건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두 군데 다 전사건을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전사건부터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자, 전사건은 지금 이 사건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A, B, C 세 개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따라서 지금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해볼까요? probability 그러니까 그 확률 B를 연다는 A의 확률 곱하기 상품은 A 뒤에 있는데 B를 연다. 다 쓰는 거죠. 더하기 B의 확률 곱하기 상품은 B 뒤에 있는데 B를 연다. 그죠? 자, 그 다음에 C의 확률 곱하기 상품은 C 뒤에 있는데 B를 연다. 왜냐면 상품은 이미 여기에 그냥 다 있었는데 몬티올이 굳이 B를 여는 일을 했으니까 A 뒤에 있는데 B를 열 확률 더하기 B 뒤에 있는데 B를 열 확률 더하기 C 뒤에 있는데 C를 열 확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전 사건의 확률을 다 계산을 해보면 얘가 3분의 1 그 다음에 A 뒤에 있는데 B를 연다는 확률이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2분의 1 더하기 요거는 3분의 1 그 다음에 B 뒤에 있는데 B를 열 수는 없잖아요. 몬티올 입장에서는 이렇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이 곱하기 0 더하기 C 뒤에 있는 확률 그러니까 C의 상품이 있을 확률은 3분의 1에 C 뒤에 있는데 몬티올이 B를 열 확률은 반드시 이렇게밖에는 열 수 없으니까 곱하기 1 이렇게 계산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입니까?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와중에 얘네 지금 다 계산을 했죠. 얘가 곱사건의 확률로 계산을 하면 얘가 곱사건의 확률로 계산하면 좀 전에도 있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계산해 볼게요. 곱사건의 확률로 계산해 보면 probability A 곱하기 probability 확률 아유, 죄송합니다. A 뒤에 상품이 있는데 B를 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A 뒤에 있을 확률은 3분의 1. 그 다음에 상품은 A 뒤에 있는데 B를 열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 그러니까 분자는 6분의 1이 되겠네요. 자,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됩니까? 얘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C의 확률 곱하기 상품이 C 뒤에 있는데 B를 연다. 요거랑 같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애초에 C 뒤에 있을 확률은 3분의 2인데 상품이 C 뒤에 있는데 요 몬티올이 B를 열 확률은 그렇게 밖에는 열 수밖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3분의 1. 그래서 얘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면 산수 즐거운 산수 시간으로 우리가 산수를 하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다 쓸게요.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3분의 1이에요. 근데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3분의 2예요. 즉 지금 뭐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 퀴즈쇼 최후의 1인인데 A문이 있고 B문이 있고 C문이 있는데 이 앞에 이제 내가 최후의 1인으로 A를 골랐단 말이에요. 근데 몬티올이 갑자기 어떻게 했냐면은 B문을 열었어요. B문을 열었을 때 나는 최후의 1인인 나는 A에 스테이 하는 게 나으냐 C로 옮겨가는 게 나으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몬티올이 B를 열었다는 가정하에서 A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을 계산해 봤더니 3분의 1이야. 그런데 몬티올이 B를 열었다는 가정하에서 C 뒤에 상품이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스테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지만 아니고 문을 바꾸는 것이 확률이 좀 높아진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우리 교과서에 쉬어가는 코너에 그러니까 읽을 거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내용 굉장히 흥미롭고 되게 좋은데 근데 정말 그랬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뭐 염소가 있었다는 설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우리는 1950년대와 60년대에 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죠. 어쨌든 그런데 이 쉬어가는 코너가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몬티올이 알고 있었다. 이 문장이 빠져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도 이해들을 못해서 지금 설명을 했고요.